안녕하세요. 배트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세기를 살다 가신 분이고요. 네, 1790년까지 긴 생을 살지 못하셨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준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만큼 굉장히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아마 읽어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으셨을 The Wealth of Nation 이라고 하는 책, 국부론 역시 애덤 스미스의 저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시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손이 알아서 시장을 결정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가격 결정한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invisible hand라고 하죠. 네, 그런 개념까지 만든 분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글에서는 핀 팩토리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노동의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 애덤 스미스의 통찰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agers are always looking for ways. 매니저들은요, 그러니까 관리자 단계가 되면 언제나 방법들을 찾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하면서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고 있네요.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하면서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에 계속적인 용법이 나오고 있죠. 계속적인 용법일 때는 앞에 전체 내용이 선행사일 수도 우리 본문처럼 이렇게 productivity라고 하는 하나만 선행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 자리엔 that을 쓸 수는 없다 요걸 기억하시는 것이 문법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the ratio of cost to output in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ratio A to B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대비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요거가 바로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인풋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싸움인 거고, 그 다음에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여기서는 이제 코스트를 말하는 거죠. 내가 비용을 얼마나 들여서 투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크냐. 그래서 분자가 더 클 때 생산성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문장의 주어고요. describ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요. 언제 글을 썼냐면 manufacturing industry 그러니까 어떤 제조 산업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글을 썼던 바로 저술을 했던 애덤 스미스는 어떤 방법을 설명했냐면 하면서 대리아가 wa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요. 대신 무슨 뜻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Production could be made more efficient. 생산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형식 동사 수동 되겠죠?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가 된 것이니 목적격 보어가 주격 보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that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관계부사 that으로서 how와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way가요. 그래서 그 대신에 that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in which라고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챙겨주시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nown as라고 하는 3부의 PP가 나와서 the division of labor 드디어 나왔군요. 노동의 분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involve라고 하는 단수동사가 오는 것까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manufactured goods라고 표현한 거고요. 대부분의 제조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공산품은요. 그런 걸 만든다는 건 뭘 포함하는 거냐면 several different processes using different skills 다양한 스킬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는 걸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Smith example was 그래서 스미스의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manufacture of pins.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핀입니다. 뾰족한 핀이요. 그거의 예시가 될 텐데 자,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되게 다양한 과정들, different process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다양한 기술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길게 되어 있는 철사가 있는데요. 그 철사가 쫙쫙 펴져야 되겠죠. 일단은 구불구불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sharpened.
잘라서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 head is put on. 그러니까 요 부분을 head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얹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듬어지는, 네, 이제 윤을 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18세기의 노동 공장은 필름 팩토리는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려있는 철사를 물레를 이용해서 쫙쫙 펴는 작업을 두 사람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 사람들이 요 철사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작업을 해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를 뾰족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기계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는 요 두 사람이 반드시 물레를 돌려야지만 그걸 통해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돌아가는 어떤 단단한 철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철사를 갖다 대서 지직지직 하면서 뾰족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붙이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게 이동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포장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다양한 과정의 노동 분업을 통해서 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공장의 장면을 보고 애덤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있고 다양한 스킬들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한 작업자가 이 모든 일들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2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일이 이렇게 철사로 둥둥둥 말아져 있는 거에서부터 핀을 만드는 과정 모든 것들이 만약에 분업이 된다면, 그래서 separate processes, 다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과정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그러면서 with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with는 항상 동시 동작을 말해주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ing 형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분사가 나왔기 때문에 분사 구문인데 해석은요. 명사가 ing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A number of는 많은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각각 performing one task 한 가지 일만을 계속 하는 그런 과정으로 노동 분업이 될 수도 있겠죠. Because its worker specializes in one job. 뭐 예를 들어서 철사를 구불구불했던 걸 펴는 일, 또는 아니면 철사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또는 그 위에 머리를 올리는 작업, 기타 등등의 한 가지 일에만 specializes.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노동 분업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동자는 each worker가 남자 여자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he or she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서 changing one task from to another task가 되겠죠. 한 가지 일에서 또 다른 일로 계속 바뀔 필요 없이 그 바뀌는 데서 오는 시간 손실도 있을 거고요. 각각 일할 때마다 필요한 장갑, 옷 이런 게 또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갈아입고 변경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시간에 누수가 생기겠어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한 가지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더더욱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much faster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앞에서 만약에 똑같이 10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했는데 10명의 노동자가 각각 일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공정부터 10개 공정까지 다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명이 20개를 생산했다고 했으니까 10명은 200개밖에 생산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10명의 노동자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10명인데 너는 1번 일을 맡아, 나는 10번 일을 맡을게. 이렇게 노동 분업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수천 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수천 개라고 해서 막연한 수를 나타낼 때는 thousands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수천 개의 핀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즉 생산성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From the 200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그들이 그 전에 produce라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앞에는 20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말은 과거를 반대로 가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
애덤 스미스가 그 핀 공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10명이 다 노동 분업을 해서 각자의 스텝에 각자의 프로세스를 맡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일에 대한 18세기 일에 대한 반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would have produced라고 하는 would have pp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생산했더라면 200개밖에 하지 못했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productivity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인풋 대 아웃풋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코스트죠.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노동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모는 바뀌지 않았어요. 10명이라는 노동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인풋은 똑같은데 200개를 생산할 때랑 그 다음에 수천 개를 생산할 때랑은 너무나 생산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의 분업이 얼마나 큰 생산성을 가져오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노동의 분업이 무엇을 갖고 왔느냐를 설명하는데 일단 노동의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죠. 그래서 separation of tasks, 일을 나누는데 그 일을 한 조직에서 나누는 거죠. within 뭐 시스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이나 아니면 organization,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나누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participant들이, 네, 뭐 어떻게 돼요? specialize 하는 거죠. specialize in a job.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또는 job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specific role,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이렇게 똑같이 투입이 되지만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면서 increasing productivity, 생산성이 증가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division of labor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결국 이것이 뭐다? specialization이다. 네, 여기도 방금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노동의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문화랑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생산성의 증가에 대한 예시로 바로 핀 팩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핀 팩토리가 나왔는데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할 때는 혼자 다 할 때, 혼자 모든 과정을 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20개의 핀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똑같이 10명의 노동자가 했는데 만약에 노동을 나눈다면 divided works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노동을 나눈다면 그러면 수천 개의 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네, 노동 분업이 얼마나 큰 생산성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division of labor는요.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업은 뭐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increases. 이제 여러분도 말할 수 있겠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activity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함으로써 가능하냐면 by ing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specializing tasks. 과업을 다 전문화해서 각각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enable,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뭐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생산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요. production, 그리고 efficiency, 효율을 굉장히 추구할 수 있게 된다. in the manufacturing, 제조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